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뭐 댓글에도 있었습니다. 뭐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여성 징병제에서 또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남성들의 원인이 돼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어떤 해소 방안 이런 쪽으로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뭐 군대 부조리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더라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간부가 축구하다가 자기 볼 뺏었다고 조인트 까는 그런 다 크게 다쳤죠, 그 당사자가. 네, 크게 다쳤다고. 거기다가 그 식판이랑 이런 거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원래 아픈 사람이면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어떤 데서는 격리됐더니 2주 뒤에 10kg 넘게 살이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데려올 때는 나라의 아들, 아프면 누구세요? 네,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뭐 훈련소에서 분명히 병이 있어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너 꾀병하냐 그러고 뭐 병원도 진단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인권위원회 이런데 제보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허겁지겁 챙겨주더라. 뭐 그 사이에 몇 달 동안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맞아요. 이런 사례도 많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최근에 보니까 부모님이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아들이 지금 2주째 지금 아픈데 네, 그거. 약 하나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맞아요.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그럼 여성 징병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얘기가 이슈가 되는데 저는 그런 문제 이전에 지금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났어요.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고도화됐는데 군대에서 가면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아프면 더 보살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이상한 폐가 같은 데다 집어넣고 식판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요즘도 군대 밥을 이렇게 주나? 라는 식의 얘기들을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휘관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좀 챙겨주지 않는 이상 군대에 대한 어떤 나쁜 이미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조금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일부 지휘관들의 마인드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엔 아프거나 이런 거를 어떤 꾀병. 개인의 불행이기 때문에 어떤 보살펴주고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꾀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아픈 것도 결국은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한 거야. 어떤 죄 지은 것 같이 어떤 상대를 어떤 굉장히 핍박하는 그런 간부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모든 그런 보도에서 나오고 이런 그런 군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작지만 또 하나의 그 이야기를 보탠다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그렇죠, 예. 극히 일부긴 하지만 기성세대 분들이 이런 라떼맨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돼. 지금 그분들은 말만 들어보면 옛날에 돌 먹고 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돌 씹어 먹고 진짜.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입장에서 군을 이제 제대를 했을 때에 뭐 군 가산점 그렇죠. 문제도 그 또 들여다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년 동안 낭비한다. 그러니까 가끔 자세히 보시면 스포츠 그러니까 야구나 축구 선수들을 소개할 때 병역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결했다는 얘기는 문제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그게 그냥 기사에 그냥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는 거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부터 그거를 보는 대부분의 남성들도 군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옛날처럼 뭐 이런 혜택이란 건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군대 갔다 왔어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시간을 보장해 줘야 돼요. 뭐 가산점 문제도 있겠고 2차 대전 시기에 미국의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제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대학교 같은데 이제 정원에 입학을 허락해주거나 등록금을 깎아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군대를 갔다 온 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비하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군대를 비하하고 군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안 좋은 걸 다 겪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발이라는 게 군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쪽발이랑 뭐 예.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안 예, 좋은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왔지만 버스 기사분께서 군인 그냥 태우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또 신고를 해서 왜 군인 그냥 태우느냐 이래서 이제 그 기사님이 징계 먹고 약간- 제가 이건 진짜로 겪은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고 그 지역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올라서 예전에는 버스가 오면은 와서 우리 아빠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는 이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밑에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여기 아빠 없고 군발이만 5명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안 좋은 분위기 그 다음에 군인이 아니라 이제 호구로 보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네. 아까 김 PD님 말씀하신 거 듣고 느끼는 건데 버스 운전기사분을 제보한 시민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그 제보가 상부에서 불이익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보면은 일반인들 뿐이 아니라 어떤 지도층 자체의 마인드도 결국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그게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승객이 그런 거를 회사에 제보를 했다. 그런 회사 대부분의 회사나 어떤 정부기관들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했냐고 외려 제보한 사람한테 한마디 할 판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예비군으로 국가에 소집돼 가지고 몇 달 동안 갔다 온 휴직을 한 어떤 그 직원을 해고하려다가 몇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생겼어요. 왜냐 그게 그 판결이 가는 게 결국은 그거를 판결한 판사든 검사든 전부 이거는 이 회사는 혼쭐을 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설령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아마 손방망이겠죠. 집행유예 내지는 손방망이 벌금 처벌로 끝났을 거고 결국은 다른 사업주들도 야 이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직원은 자르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다라는 아니면 잘못된 선례를 남겨주겠죠. 아예 뽑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네, 굉장히 저기 안 서류 좋아요. 검사 서류할 때 그냥 떨어뜨려 버리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 시키는 가장 좋은 원인이 되니까 사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회가 이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보상해주고 그 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걸 보듬어 주게 되면 상당수는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물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우선 첫째되는 게 사회적 공감대. 바로 맞아요. 그런 예. 그 군을 그 신뢰하고 또 다 우리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지만이 상대적 박탈감에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이 예. 합쳐져서 이렇게 네, 되는 거지. 뭐 동의하는 게 한 가지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양쪽. 그리고 얘기하신 그 소송도 결국은 그 회사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미국 정부를 상대해야 됐거든요. 그렇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케이스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 주방위군 소집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주방위군, 있죠. 예비군 다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니까 회사는 겁이 나갖고 그냥 손 들고 만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군 제대자들이 군을 제대한 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로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다못해 전역하는 병사들한테 그 집으로 가는 이제 교통편이 있잖아요.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큰 도움이 돼요. 그게 돈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뭐 드라이브를 하고 가다가 네네. 어느 지역을 가다가 이제 군인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런 분도 저도 봤어요. 이렇게 멈추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네네. 어떤 대중교통에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바래다 네네. 주는 어느 정도 같은 방향까지 바래다 주는 또 하나 또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군 복무를 하면서 휴가 나와서 얼마나 그 먹고 싶은 게 그럼요. 많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나와서 이제 뭐 어떤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네. 어떤 기성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 고생한다 해가지고 식사값을 좀 아니, 계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네. 봤거든요. 아니, 되게 박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 아니 근데 식사 쪽은 제가 좀 이렇게 해봤어요. 하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한 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군데 지역은 이제 군인들을 이제 호구로 보는 정말 어른들이 딱 되게 그렇게 많아요. 보죠. 그렇죠. 예를 우리- 들어서 PC방 같은 경우는 서울은 1,000원도 안 하거든요. 이제 시간당. 아유, 근데 저희 동네 500원 했어요. 500원이에요. 800원, 2,000원인데 컴퓨터 사용은 완전 구린.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오니까 회원 가입하면 반값. 근데 회원 가입은 평일만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접경지 같은 경우는 군인들을 이제 약간 이제 군대가 여기 있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뭐 공군 비행장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게 용인이 되니까 사실 군인들을 하찮게 보는 거고 군인들을 하찮게 보니까 뭐 주변에서는 그냥 쟤는 그냥 막대도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생각하게 되죠. 결국은 정말 단순한 수단으로 그냥 우리가 쓰고 보살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도 유권자고 그들도 표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방치했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면서도 동시에 결국 구시대적인 마인드 때문이 아닐까 하는 느낌. 우리가 밀떡 드네요. 우리가 밀떡에서 뭐 무기 체계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만 국방 정론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거 그렇죠.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되고 또 나아가서 뭐 지역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 뭐 여성 징병제 문제 그에 따른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군대를 갔다 오는 거가 나의 삶에 방해가 되거나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는 식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맞아요. 해줘야지 사람들이 군인을 존경하게 되고 군인을 존경하게 되면서 사실은 군대 문제에 있어서 잘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정신적인 부분, 사회의 어떤 그 공감대 부분까지 어우러져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보상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된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 사회가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 군인을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완전 바뀌어야 돼요. 된다고 예,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맞아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그럼요. 도와주는. 뭐 아까 미국의 사례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나라건 그 강대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정신적 뿌리 중에 하나가 국방을 그렇죠. 중시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바로 이 군을 신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까지 한다. 그렇죠. 잘하는 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비리들은 다 전부 그 해소가 돼야 되고 오히려 채찍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개선하는 그런 당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바탕에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네. 사회 통념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제대한 군인들한테 그 카드를 하나 주고 교통카드 겸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극장 같은 데 가서 1년에 몇 번은 무료로 볼 수 있게라는 식으로라도 주면 그거 좋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럼요. 식으로 뭐 교통비 50%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돈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럼요. 네. 예. 저는 제복을 입은,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이제 그 휴가 나온 군인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같이 느끼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마인드와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병사들이 밤새 그 추운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38선이랑 지키고 바닷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저는 예전에 임진각 갔는데 서울까지 1시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좀 편했지만 겁났어요. 가깝구나. 가까워요. 저조차도 저같이 군대에 관심이 많고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꼽히는 사람조차도 임진각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안 걸려? 라고 했을 때 쇼크 좀 많이 받았었어요. 대비 안 하면 1시간도 네. 한 30분 안에도 뚫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도 약간 군인을 좀 우습게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발생했던 예. 이슈가 상당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까짓 거 뭐 캠프 아니냐? 진짜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이거 나라사랑 카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헐. 좋은 혜택 많이 받는데 우리도 누려보자. 그리고 군 가산점이 있는 줄 알고 우리도 갔다 오면 군 가산점 주냐? 그리고 이제 줘야 된다는 이게 거잖아요. 보면은 가끔 군대를 예전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요즘 군대냐 캠프나 보이스카웃이다.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근데 문제는 많죠. 그분들이 그러면 40년 젊어져가지고 20대가 되면 다시 갈 거냐? 그럼 절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절대 안 갈 네. 거거든. 그리고 그러면 뭐 이게 라떼는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꼰대 취급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안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40년 전에 군 생활을 안 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40년 후에 지금 군 생활이 그때보다 편할까? 하는 생각은 아예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있었던 부조리가 이제 와서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부조리가 그때는 괜찮았냐? 사실 그때도 아니었거든요. 아니죠. 네. 네. 그냥 그렇습니다.
하소연할 길 없이 너무 만연하니까 그냥 만성어가 된 거지. 그게 괜찮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사실 그리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그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활동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2년 동안의 가장 활발한 시간을 못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서 경력을 쌓거나 이제 돈을 모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더 풍족해지겠어요. 그 2년이라는 게 그냥 5, 60대 2년이 아니라 20대 때 가장 활발할 때 2년이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부분은 내가 총을 쏠 수 있고 내가 유탄을 다룰 수 있고 내가 수류탄을 다룰 수 있고 이 나라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었고 일본의 그 밀리 매니아들 그 네티즌 사이에 오고 가는 뭐 한일에 가는 애 분쟁 유사시에 가장 위험한 우리가 이제 불리하거나 내지는 우린 진다라고 보는 네티즌들의 그 이유가 바로 누구나 다 총을 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군에 갔다 온 게 자랑스럽고 김 PD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 분들도 다 네. 자랑스럽고요. 저도 제 인생에 유일하게 근육이 있던 시기라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유일한 50kg대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또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 라떼맨 분들은 좀 극히 일부라고 그럼요. 네.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럼요. 얘기했던 네.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승화돼서 정방향의 그 국방 정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